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굉장히 저렴한 고기가 있어서 그걸 얼른 사서 갈비찜을 해 먹었는데 알고 보니 이 고기가 일단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나 좀 보면은 최양락 씨는 1981년 제1회 M채널 개그 콘테스트를 대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팽현숙 씨는 1985년 K채널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거는 87년도 K채널 유머 1번지 남과 여라는 코너에서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맨 처음엔 최양락 씨가 처음에 좀 반했을 때요. 너 아니면 죽는다고 고백을. 근데 팽현숙 씨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최양락 씨가 너무 차갑게 돌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걸지 않고 너무 이렇게 삐져가지고 상처받았구나. 네. 그래서 팽현숙 씨가 그때부터 너무 나를 미칠 정도로 불편하게 하니까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밀당을 좀 하셨구나. 잘 된 거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최양락 씨 성격을 잘 아는 팽현숙 씨가 정말 고민 끝에 결국 그래 이 한 몸 바쳐서 끝내버리자라는 마음으로 고백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연애 끝에 1988년 10월 1일 최양락 씨 27살, 팽현숙 씨가 24살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와, 일찍 했다. 아니 뭐 저는 러브스토리가 굉장히 스윗할 줄 알았는데 거의 뭐 사람 불편하게 해서 억지로 고백을 받아내는 뭐 거의 그런 얘기 아닌가요? 얘기만 들어보면 뭐 개그를 포기하지 못해서. 개그맨 하려고. 예. 근데 어쨌든 32년이 지난 지금은 전세가 확실히 역전된 것 같긴 해요. 팽현숙 씨를 혼내고 괴롭혔던 최양락 씨가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아내의 구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막상 가정을 꾸렸는데 최양락 씨가 가정보다는 개그 그리고 술에 더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팽현숙 씨가 혼자서 가정을 지키면서 계속 기다리기만 했던 그 속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최양락 씨의 원칙도 좀 문제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당시 수입이 15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정말 현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무대가 뭡니까? 야간업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양락 씨의 그 딱 신념이 있었는데 나는 예술인이기 때문에 무대에만 선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행사 안 한다. 행사는 그래서 전혀 하지 않고 고가의 이 출연료를 주는 뭐 어떤 행사도 다 이제 마다하셨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입은 낮고 개그 짜는데 시간은 또 몰두를 많이 하고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니까 자꾸 사람들 술 마시고 후배들 술 사줘야 되고. 최악이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팽현숙 씨가 생후 100일 된 아이를 이제 집에 두고 어쩔 수 없이 생업 전선에 뛰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최양락 씨가 한참 방송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날 얼굴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중간에 무슨 일이 좀 있었나요? 이 개그가 흐름이 있더라고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꽁트 위주의 개그 프로그램이었는데 90년대 들어서부터는 버라이어티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94년에 S채널의 좋은 친구들의 초대 MC를 맡아서 당시 쟁쟁했던 이봉원, 정원관 그리고 남희석 씨까지 같이 5년 동안 진행을 했대요. 그런데 1998년에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본인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대부분 술로 마음을 달랬다고 하는데 98년이면 시기적으로 IMF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충격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이 좋은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최양락 씨한테는 첫 메인 MC 자리였어요. 근데 5년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첫 정이라는 게 있어서 좀 더 애틋했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방송생활 최초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통보로 프로그램을 그만둬야 하는 하차하는 상황이라서 더욱 충격이 컸고 또 그 여파로 다른 프로그램까지 자진 하차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예계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온 가족을 데리고 1999년 2월 도망치듯이 호주 시드니로 이민을 떠났다고. 와, 생각보다 충격이 크셨네요. 예, 그러면 준비에도 없던 그냥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이민을 호주로 가신 것 같은데 그럼 아무런 준비 없이 가셔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고백한 바가 있는데요. 정말 녹록치 않았다고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1998년 10월에 프로그램 하차하고 이듬해 2월에 이민을 갔으니까 불과 4개월이거든요. 준비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지금처럼 정보가 많을 때도 아니에요.
호주에서 유학 중이던 후배의 도움으로 낡은 집을 구하고 그리고 애들 학비 내고 그리고 1년치 집세 내고 생활비까지 내니까 정말로 돈이 없어서 생활고에 꽤 오래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최양락 씨가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굉장히 저렴한 고기가 있어서 그걸 얼른 사서 뭐 갈비찜을 해 먹었는데 알고 보니 이 고기가 개 사료용 고기였다는 거예요. 외국이니까. 그죠? 굉장히 저렴한. 그 최양락 씨가 그걸 이제 알고 나서 내가 어쩌다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라면서 타향살에 지쳐서 오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얘기만 들어도 뭐 최양락 씨도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 특히 함께 따라간 가족 팽현숙 씨도 진짜 고생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영어도 잘 하시지 못하고 또 고정적인 수입도 없으니까요. 결국 아내 팽현숙 씨는 스트레스성 피부 질환까지 앓았다고 하고요. 팽현숙 씨가 당시 호주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최양락의 일은 그저 늦은 밤까지 온돌도 없는 차가운 거실에 앉아 개그를 짜는 게 전부였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맴짓.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개그만 짜고 있으면 아무리 개그 황제라고 그래도 속이 진짜 막 타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한국에 돌아오시게 된 거죠? 네, 호주 생활 6개월 차죠. 그러니까 1999년 8월에 팽현숙 씨가 짐을 먼저 이렇게 싸면서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들어가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최양락 씨도 바로 알았다라고 하면서 짐을 챙겼다고 하거든요. 사실상 이때부터 이 집안의 주도권이 최양락 씨에서 팽현숙 씨로 옮겨가는 그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최양락 씨의 천재성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절치부심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팽현숙 씨의 내조까지 더해지니까 이 레전드 코너가 탄생한 거죠. 알까기. 알까기. 알까기 진짜 재미없는 멘트인데 그거를 몸으로 살리신 거야. 맞아요. 알까기 이러면서 진짜 개그계의 레전드였어요. 그것보다 이제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때 최양락 선배님의 헤어스타일. 대박이죠. 반발. 저는 가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볼이었더라고요. 전 아직도 최양락 씨 하면 그 스타일. 서태지 머리라고 유명했잖아요. 서태지 머리. 네, 맞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 그러는 것 같은 사람 둘이 앉아서 진지하게 알까기 하면서 웃음이 빡 터지는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최양락 씨가 중간에 이렇게 머리를 딱딱 털어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모습이 왜 여성분들 때 되면은 머리 한번 잘라볼까? 단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발병을 퇴치하는 짤로 아주 유명하다. 맞아요. 제가 진짜 그 사진 보고 단발병 몇 번 퇴치했거든요. 그럼요. 진짜 자를까 싶다가 그 사진 보면 나 자르면 저렇게 되겠지 생각 들면 다들 꾸준히로 자르지만 자르고 나면 최양락이 된다. 이런 얘기. 맞아요. 실제로 서태지 씨가 원래 귀국할 때 그 머리 스타일이어서 그게 나중에 최양락 머리라고 불리게 된 건데 이 머리 스타일 자체도 팽현숙 씨의 제안이었다. 덕분에 캐릭터가 한층 더 살았었거든요. 이 부창부스 정말 개그 황제의 아내답습니다. 진짜 최양락 씨의 이 단발머리는 신의 한 수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알까기로 대박이 났는데 팽현숙 씨는 계속해서 외식 사업을 했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뭐 최양락 씨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사실 뭐 박수홍 씨처럼 또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팽현숙 씨가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사업을 합니다. 뭐 호프집부터 해서 오리고기집, 치킨집을 운영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2006년에 순댓국집을 오픈했는데 이게 초대박이랍니다. 이 팽현숙 씨의 순댓국집은 14년이 지난 현재 전국에 70여 개의 체인점을 운영 중인데요.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시고요. 팽현숙 씨가 2018년도에 한 방송에 나와서 하루 매출을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순댓국집의 하루 매출은 1,000만 원 넘는다. 성공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선배님 진짜 결혼도 너무 잘하셨네요. 자, 최양락 씨가 호주 이민을 끝내고 알까기로 이렇게 2의 적용기를 맞으면서 이 성향도 180도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이 아내 팽현숙 씨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예전에는 술을 마시면 무조건 다음날 집에 들어갔는데 정신 차리시고 나서 이제는 늦어도 새벽 3, 4시까지는
꼬박꼬박 집에 들어간다고. 세례 씨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거 제가 하면서도 세례 씨가 양호하진 않은데 그 전에 비해서 양호해. 다음날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마음 잡았네. 조금 더 일단 외박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최양락 선배님이 워낙 술 좋아하셔서 이 술자리에 저도 최양락 선배님한테 술 얻어먹고 그랬는데 정말 재밌으시고 술자리에서가 정말 따뜻하게 대했다가 했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너 때문에 내가 그만뒀었지? 이 얘기했다가 송이만큼 순진하고 착한 애가 어딨니? 네가 사줬던 양주인데 한 잔 먹어봐라 그랬다가 너 진짜 마트에 이거밖에 안 팔았니? 진짜 근데 주위 모든 사람들이 쓰러져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진짜 두 분이 정말 과거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팽현숙 씨가 이혼을 선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늘 왕처럼 굴던 최양락 씨가 갑자기 이 이혼 선언에 손과 입을 막 바들바들 떨면서 진심으로 당황한 모습을 이 결혼 생활 동안 그리고 선배로 있었던 이 동안 처음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한 통 써놓고 집을 나가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 엄마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행복을 빌어. 근데 너무 짜네. 그런데 이 편지를 봤는데 팽현숙 씨가 맨날 그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그렇게 막 밖을 나돌고 이 집에서 왕처럼 지내던 그 사람이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 내가 이 인간 나 아니면 누가 챙겨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그 모습이 또 너무 작아 보이더래요. 아, 그래 이거는 내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팽현숙 씨가 그냥 화해를 먼저 청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팽현숙 씨도 최양락 씨가 그냥 영혼의 동반자라는 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너무 잘 만나셨어요. 왜냐면 최양락 씨는 아직까지도 전혀 그냥 개그만 아시고 순수하세요. 진짜 순수하. 진짜 그냥. 어쨌든 두 분 선배님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존경하고 응원하겠습니다.